사법개혁TV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5대 사건 재조사를 지시하는 청와대나 법제처로부터 불법으로 판정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수사하여 처벌하였던 5대 사건의 재조사를 강행하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팔아버린 정권의 충견, 경찰이나 참 가관입니다. 경찰은 정권에 아부하는 고질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해 수사권 독립이라는 오랜 수건을 오늘부로 날려버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박종철 여사 고문치사 사건 은폐 조작을 시작으로 정권을 바꿔가면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관 꿋꿋하게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더 이상 수사권 독립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사개특위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응답하여 경찰의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방청 조직과 같이 극소수의 국가경찰 지휘부만 남겨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지휘권을 기속시켜서 경비, 교통, 방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보호 등 민생 치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해서 진정한 민생 치안 파수꾼으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경찰개혁안 수립에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의 충견인 검찰의 고질적인 정치수사와 하명수사를 근절하고 검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문제는 다른 트랙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담긴 수사권 조정 문제와 인사독립 문제를 비롯한 검찰 민주화 방안은 당 사법개혁 추진단과 추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습니다. 정권의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되어 하명 보복 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의 독립은커녕 수사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이런 구상을 어제 원내대표께 보고드렸고 원내대표로부터 다음 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초안을 보고하라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대안 없이 권력기관 개혁을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거두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발표할 진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받아 적을 준비나 하십시오.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청와대로부터 권력기관을 독립시켜주려고 한다면 뒤통수 치듯 발표한 개혁안을 대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실질적인 검찰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을 스스로 폐지하고 인사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관 비서관과 인사검증비서관 정도를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진정성을 보이십시오. 법무부 또한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통로인 검찰국을 폐지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법무부의 탈검찰화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것처럼 쇼를 하면서 뒤로는 썩은 고기 덩어리를 던지며 검찰과 경찰의 충성 경쟁을 조장하는 구토나는 거짓 정치 이제 그만하십시오. 청와대는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청와대는 일방적 개혁안 발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양속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개혁안을 일절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사법개혁에 임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개특위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그 어떠한 간사회의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어렵게 만들어진 사개특위가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지엄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니다. 청와대와 집권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26명을 초청해서 만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인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 회장을 배제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비판을 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정부 정책의 비판적인 쓴소리는 아예 봉쇄하고 정책 지지자만 만나겠다는 편협한 청와대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비판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700만 소상공인의 암담한 현실을 직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하루 만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공개한다고 물러섰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데 거기다가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최저임금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과 사업주들을 협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최저임금 블랙리스트 작성에 단호히 반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내 전략상황실장 주광덕입니다. 내일 당 사법개혁 추진단을 발족합니다. 당내에서는 저와 그다음에 사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장재원 의원 그리고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이 참여를 하고 과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들로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 법원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코드 인사로 채워서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진정한 사법의 정치적 중립, 독립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저희들은 사법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많은 연구와 입법화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천화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와 달리 그 발생 원인이나 수습 과정 그리고 후속 조치 등이 객관적인 제3의 위원회나 기관에서 하지 않고 그 진압을 했던 소방 당국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국민들이 원하는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면서 특별법까지 제정했던 문재인 정부, 이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과 양식을 갖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진보 성향의 매체를 통해서 사법부 법관 블랙리스트가 마치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 프레이를 추가조사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금까지와 달리 2배 이상의 많은 아주 경력 법관들이 지금 사표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6차 사법 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고 사법의 국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감시하고 제대로 된 견제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회 재난특위위원으로 특위위원장과 우리 여야 의원 7명이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포항시를 비롯해서 관계기관의 노력 그리고 또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 이재민 대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27명이 흥해 체육관과 교회에 나누어서 이렇게 이재민 대피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생활이 피폐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암울함도 느꼈습니다. 이분들의 이런 현실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지금 반파 또는 전파 이렇게 돼서 정말 주거를 곧 상실할 의기에 처한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런 제도는 너무나 미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지진 피해가 전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매우 비현실적인 지금 보상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롭게 이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지역은 도시재생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긴 했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새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주로 도시 내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실질적인 도시 인프라 또 이런
그런 건축 그런 시설 보완 이런 쪽으로도 도시 재생에 그런 그 지원 방향이 이제 바뀌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그분들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자, 제가 어제 그걸 다녀오면서 그 이번에 그 지하철 185선에 그리고 여의도 광화문역 이런 19개 역사의 대통령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에 대통령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천화재 참사 그 피해자들 아직도 그 슬픔이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527명의 이런 이재민들 체육관과 교회에서 집 없이 봉사자들이 주는 그 식사 또 정말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좀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대통령님이 밝은 모습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피해 사회적 또 이런 참사 또는 이런 자연 재난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또 사회적 배려 또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수건을 오늘부로 날려버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박종철 여사 고문치사 사건 은폐 조작을 시작으로 정권을 바꿔가면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초지일간 꿋꿋하게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에게 더 이상 수사권 독립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사개특위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응답하여 경찰의 전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소방청 조직과 같이 극소수의 사법개혁위 간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5대 사건 재조사를 지시하는 청와대나 법제처로부터 불법으로 판정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하여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수사하여 처벌하였던 5대 사건의 재조사를 강행하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팔아버린 정권의 충견, 경찰이나 참 가관입니다. 경찰은 정권에 아부하는 고질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해 수사권 독립이라 국가경찰 지휘부만 남겨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지휘권을 기속시켜서 경비, 교통, 방범,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보호 등 민생 치안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해서 진정한 민생 치안 파수꾼으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경찰 개혁안 수립에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의 충견인 검찰의 고질적인 정치 수사와 하명 수사를 근절하고 검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문제는 다른 트랙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자유한국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담긴 수사권 조정 문제와 인사독립 문제를 비롯한 검찰 민주화 방안은 당 사법개혁 추진단과 추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습니다. 정권의 충성스러운 사냥개가 되어 하명 보복 수사를 계속한다면 검찰의 독립은커녕 수사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이런 구상을 어제 원내대표께 보고드렸고 원내대표로부터 다음 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초안을 보고하라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대안 없이 권력기관 개혁을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거두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발표할 진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받아 적을 준비나 하십시오. 청와대에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청와대로부터 권력기관을 독립시켜주려고 한다면 뒤통수 치듯 발표한 개혁안을 대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실질적인 검찰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을 스스로 폐지하고 인사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관 비서관과 인사검증비서관 정도를 배치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진정성을 보이십시오. 법무부 또한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통로인 검찰국을 폐지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법무부의 탈검찰화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는 스스로